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1965년 5월 18일 생이에요. 그러니까 1965년 5.18에 태어나신 분이 이제 정청래 위원장인데 저보다 이제 2살 위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향은 대전이고 대전의 보문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해서 건대 산업공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건대 산업공학과 85학번인데 10남매 중에 막내래요. 어제 그 최재형 목사는 7남매 중 막내였다고 그랬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은 10남매 중에 막내이고, 그런데 이 정청래 그 의원이 대학 다닐 때 어떤 일을 갖다가 했느냐? 1989년 10월 13일에 미 대사관절을 점거를 해요. 그러니까 미 대사관 관련해서는 저희 때는 그때 함문경 위원이 그 미 문화원 방화 사건 같은 거 했잖아요. 미 문화원. 그 다음에 대사관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 광화문 앞에 이순신 동상 바로 오른쪽에 그 미 대사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 대사의 관저가 있어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점거했던 데는 어디냐? 미 문화원도 아니고 미국 대사관도 아니고 미국 대사의 관저를 점거한 거예요. 언제? 89년 10월 13일에. 그 용기는 가상하다. 와, 89년이면 노태우 대통령 때 아니겠습니까? 아직 서슬이 퍼렇게 있을 텐데 그때 미국 대사관저를 점거를 갖다가 해서, 그래서 징역 2년 받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 2년을 갖다가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91년에 출소해가지고 1995년 이때는 YS가 대통령이었을 때인데 이른바 광복절 특사를 받았어요. 어쨌든 정청래 의원은 미 대사관을 미 대사의 관저를 점거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징역 2년 받고 징역 2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91년에 출소해가지고 1992년에 뭘 했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청래 의원이 그 재수했다고. 대학 다닐 때 재수해서 건대 산업공학과 갔는데 재수했던 그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재수를 그 84년도에 재수했겠죠. 84년도에 재수해서 84년 말에 그 학력고사 다시 보고 85년도에 대학 들어갔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8년이 지난 1992년에 학원을 차렸어요. 근데 전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정청래 의원은 전공이 산업공학과 나왔는데 그 학원에서는 뭘 가르쳤느냐? 공대 나왔으니까 수학 가르쳤을 것 같은데 수학을 가르친 게 아니고 영어를 가르쳤대요. 영어를 가르쳤는데 잘 가르쳤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마포에 성산동 이쪽에 길잡이 학원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학원이 잘 됐대. 왜 학원이 잘 됐느냐? 애들을 잘 잡았대. 그러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정청래 원장님이 하는 길잡이 학원에 애들을 딱 보냈더니 애들이 꼼짝 못하고 원장님이 애들을 잘 잡네. 우리 애를 잘 잡네. 그래가지고 길잡이 학원이 아니라 애잡이 학원이 됐다는 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길잡이 학원을 갖다 같이 했던 그 동기가 고대 불문과 출신의 또 뭐 양모라고 한 원장님은 이걸로 학원 재벌이 됐대. 그 다음에 이제 정청래 그 원장님은 이제 원래 뜻이 학원 재벌이 뜻이 아니고 뭐가 뜻이었다? 그 정치가 뜻이었다. 그래서 학원을 시작한 지 10년 뒤인 2002년도에 가입을 해요. 뭐에 가입합니까? 정청래 원장님이 가입한 데가 노사모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04년에 이 노사모 경력 같은 거, 그 다음에 내가 이래봬도 미국 대사관 집을 갖다가 점거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깜빵에도 갔다 왔어. 징역 2년 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 학원 해가지고 돈도 주머니도 좀 넉넉해 해가지고 더군다나 마포, 성산 이쪽에서는 내가 또 먹어줘. 엄마들이 애 잘 잡는다고 또 인정해줘. 해가지고 2004년도에 국회의원 출마를 갖다가 했는데 덜커덕 당선이 된 거예요. 2004년이면 뭡니까? 이때가 바로 그 탄도리하고 막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속 시원한 정치, 살맛 나는 마포 해가지고 기호 1번 정청래. 저 때는 또 날카로운데 지금하고 또 다르네요. 당선이 됐어요. 이게 몇 대 그 국회의원이냐?
17대 때 당선이 된 거예요. 17대 때.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4선입니다. 4선인데 퐁당퐁당 당선이 됐어요. 17대 때 당선되고 18대 때 떨어지고 19대 때 당선되고 20대 때 떨어지고 21대 때 당선되고 원래대로 하면 22대 때 떨어져야 되는데 요번엔 또 됐어. 그래서 17대, 19대, 21대, 22대. 그런데 저 마포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그 길잡이 학원부터 해가지고 그때 이제 또 이제 서민 아파트들 이렇게 잘 공략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정청래 의원이 그 지역구 관리를 그렇게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아주 그냥 그 한문경 후보를 넉넉하게 제압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딱 당선이 된 거죠. 그런데 그 국회의원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됐던 날 정청래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느냐, 그것 좀 그 띄워주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갖다 딱 듣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기억이 났는데 이게 분명히 어디 영상이 있을 것 같은 그거 말고, 그렇죠. 그 영상이 있을 것 같은데 저게 김어준의 뭐죠? 그 뉴스는 뭐 힘들단가? 그 김어준 프로그램 있잖아요. 뉴스공장 말고 요즘에 하는 거. 거기에 나왔었어요. 언제 나왔느냐?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청래가 그러는 거예요. 아, 저도 법조인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마 이랬겠지. 아이 뭐 당신 그 법조인도 아닌데 무슨 법사위원장을 한다고 그래. 원래 법사위원장은 변호사들이 하는 거잖아. 법률가들이 하는 거잖아. 그런데 정청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도 법조인이거든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어준이 놀란 거예요. 뭐라고 놀랬습니까? 무슨 법조인이요? 그랬더니 법조는 4륜이래. 그러니까 법조 3륜 해가지고 법조 3륜은 그 바퀴가 3개라는 건데 그 3가지 종류가 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법률가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 그런데 법조 4륜인데 뭐냐? 구속자도 법조 4륜이래. 그래서 저도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법에 의해서 처벌을 또 받았다. 그렇지. 서울구치소에서 옥중투쟁위원장도 역임을 했대. 그렇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서 항소 이유서도 많이 써줬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걸 보고 만주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저 처음 알았어요. 저 정청래 위원이 만주 변호사라고 하는 걸 만주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만주가 어떤 데인가? 아, 저기 만주 변호사는 아마 저런 분이 아닐까 싶은데 만주가 왜 그러냐면 옛날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섬나라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바다밖에 없고 휴전선 위는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휴전선 위는 바다나 마찬가지잖아요. 섬나라. 그런데 저희 할머니들 뭐 이렇게 그 저희 뭐 외할아버지나 이런 분들 쭉 이야기 들어보면 그 다음에 옛날 소설책 딱 읽어보면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느냐, 봉천까지 가요. 봉천이 지금 어디겠습니까? 봉천이 그 누구야 김성태 회장이 그냥 그 자주 드나들었던 심양 이런 데가 봉천이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기차 타고 부산에서 기차 타고 서울에도 내리고 경성까지 가고 평양도 가고 지금 물난리 난 신의주도 가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그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하염없이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만주다.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뭐 봉천, 심양 이런 데가 이렇게 쭉 있고. 제가 옛날에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데 법륜 스님하고 같이 만주를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법륜 스님이 하는 정토회인가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강사들이 되게 뭐 아주 그냥 유명한 분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느냐? 김종인 위원장이 있었고 그때 제가 김종인 위원장 강의를 직접 들었다니까. 그 다음에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게 제가 들었던 강의는 윤여준 환경부 장관. 윤여준 씨가 기자 생활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했던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부터 그 YS 그 다음에 그 이후까지 계속 청와대에 오래 계셨던 분이라 기자 출신이고 그래서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고 뭐 말씀하시는 게 새겨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윤여준 씨를 그때 좀 아주 그 윤여준 장관님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쨌든 그때 교장님 선생님이 윤여준 장관이 교장 선생님이었고 이사장이 법륜 스님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법륜 스님이 제 기억으로 두 가지에 정통한데 하나는 북한, 또 하나는 한국 고대사. 한국 고대사 하면서 그때 들었던 사람들 보고 그 같이 만주 여행 갈 사람 해가지고 저 손 들고 해가지고 버스 한 대 조그만한 거 한 40명 정도 가가지고 만주를 그때 막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때는 저도 만주에 있었으니까 만주 변호사 했겠네. 어쨌든 그래서 눈에 선한데 만주가 좀 하늘에서 보니까 그 만주 평야나 이런 게 그 북쪽이라 춥기는 해도 뭐 그냥 뭐 평야가 그냥 어마어마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데 만주 변호사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일제 시대 때는 만주가 거의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수시로 가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내지로 들어가는 거는 뭐 도강증 있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만주는 그냥 기차 타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만주에 조선 사람들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만주에 일본 사람들도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만주에 건국대학이라고 뭐 이런 대학들 막 그 세워져가지고 거기가 또 이제 그 공짜고 그 다음에 뭐 공무원 취직되고 그래가지고 뭐 유명한 사람들 만주 건국대학 출신들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뭐 만주에 군관학교도 있고 막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굉장히 사이비들이 설쳤던 그런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마지막 황제 푸이가 있었던 뭐 만주국 같은 게 일본의 괴뢰국으로 뭐 설립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혼란하고 그러니까 그 만주 변호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만주에서는 개장사들이 많았대요.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걸 보면 또 서희가 할머니가 이렇게 그 몰래 이렇게 저기 딱 그 알려준 그 은괴인지 금괴인지 그거 들고 그 길상이랑 같이 만주 가가지고 거기서 장사해가지고 성공해서 다시 또 땅을 갖다가 찾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만주라고 하는 데는 혼란하고 제대로 뭐 이렇게 뭔가가 뭐 그런 것이 아닌 사이비가 많은 그러니까 만주 변호사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은 사이비 변호사다.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 같은 사람은 자기가 뭐 재밌으라고 만주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런데 일국의 국회에 대한민국 국회에 사실은 국회의장 다음으로 실질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은 법사위원장이잖아요. 부의장보다도 오히려 더 파워가 있는 자리가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가져가도 제2당이 그 법사위원장 가져가는 게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그게 룰인데 얼마나 중요한 자리면 민주당이 국회의장도 가져가고 법사위원장 내가 도저히 내놓을 수 없다. 법사위원장 내가 뺏길 수 없다.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이 돼야지 탄핵 같은 것들이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기존의 그 관행대로 국회의장은 제1당인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인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그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국회의 파국은 있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그 법사위원장이 뭐 이런 식으로 하루밖에 일 안 한 사람을 그 탄핵한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 박영선이 아니라 저기 이진수 위원장 탄핵할 때 하더라도 한 두세 달은 일을 시킨 다음에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그 다음에 어떤 걸 갖다 꼬투리를 잡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탄핵을 갖다가 해야지 어떻게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을 탄핵을 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이 만주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국회가 됩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만주 국회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대한국회입니까? 여의도에 있는 국회가 뭐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는요 만주 국회 제가 봤을 때 그냥 개장사 하던 사람들이 만주에서 개장사 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랍시고 쭉 앉아가지고 그냥
그냥 개 팔고 앉아 있고 양두구육하고 앉아 있고 그런 만주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의도에 대통령이 있다며 뭐 여의도 대통령 뭐 누구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무슨 여의도 대통령 무슨 여의도 대통령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도 여의도 대통령이 아니라 만주 대통령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주 변호사는요 제가 딱 찾아보니까 이게 민주당의 전통이에요. 그거 그 PD님 그거 좀 띄워주세요. 뭘 띄워주시냐면 박지원 의원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자, 그 이것도 이제 그 박지원 지금 국회의원 됐죠. 박지원 국회의원이 그 몇 달 전에 그 뭐야 그 김어준 또 그거지 뭐 겸손은 힘들다 맞다 겸손은 힘들다 나가가지고 근데 이런 거는 또 그 영상으로 안 만들어 놨더라고. 저기 영상에다가 자막 달린 거 있으면 딱 좋은데 제가 그거 찾으려고 아침에 반신욕하면서 눈 빠질 뻔했는데 어쨌든 못 찾았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텍스트로는 찾아가지고 김어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법사위는 안 내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님이 그 뭐 정치한 뭐 7단쯤 된다고 그러죠. 제가 봤을 때 9단은 택도 없고 7단도 아닌 것 같아. 요즘 감 떨어져가지고 정치 한 7급쯤 되지 않나? 어쨌든 박지원 절대 안 놓습니다. 제가 12년간 법사위원을 했는데 근데 법사위원 하려면 좀 그 컴플렉스 같은 게 있나? 뭐 그냥 나 그 12년 동안 나 변호사는 아니지만 나 법사위원 잘했다 이러면 될 것 같다가 뭐 굳이 뭐 만주 변호사로 법사위원을 했다고 그러지? 어쨌든 정청래 이전에 선배 만주 변호사가 계셨으니 그분이 누구냐? 박지원 의원님 되시겠다. 그러니까 그 만주 변호사로 커밍아웃한 사람이 일단은 정청래 있었고 2번 박지원 있었고 또 한 명 있어요. 저기 정봉주 의원 제가 좀 전에 보내드린 거 있죠. 어쨌든 제가 그걸 또 찾아봤더니 그 얼마 전에 또 정봉주 의원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정봉주 의원, 이원석 검찰총장 뭐 지금 뭐 그거죠.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7월 23일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 제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두 분 합의 보고 갖고 나오세요. 검찰 내에서. 그 다음에 그 국민들을 어떻게 납득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전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법고시 패스 안 했습니다. 그 과정 잘 몰라요. 국민들 그렇게 이거 김현정 뉴스쇼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만주 변호사인데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민주당엔요 법사위원장도 만주 변호사.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거의 최다선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장도 여기만 박지원 의원도 최고령이죠. 최고령 의원도 만주 변호사. 그 다음에 이번에 수석 최고위원은 모르겠고 최고위원은 확실시 되는데 수석 최고위원 최소한 차석 최고위원은 찜해놓은 이미 다 이제 따놓은 당상으로 그 미리 다 이제 저기 찜해놓은 정봉주 전 의원도 만주 변호사.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냥 무슨 민주당입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 이름 바꾸세요. 그 점 하나만 더 찍으면 좋겠어. 민주당의 민주에다가 점 하나만 더 찍으면 되겠어. 어떻게 찍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만주 변호사들이 그냥 드글드글한 만주당으로 바꾸고 대한민국 국회를 만주 국회에서 빨리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로 그 돌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여의도 대통령은 개뿔 만주 대통령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